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 청문위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면 월요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던 건데요. 일단 오늘 채택은 무산된 거죠? 네, 더 이상 여야가 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 오늘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본회의가 열어서 본회의 인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그 일정은 무산된 것 같고요. 예. 나 이제 주말 사이에 접촉을 해서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오전에 일찍 29일 오전에 일찍 채택해서 뭐 본회의 오후에 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현재 상황 봐서는 전망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예.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잘 무난히 통과될 거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막판에 왜 이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까? 역시 야당 입장에서는 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5가지 이제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었지 않습니까? 예. 병역의 문제, 병역 면탈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사안이 있죠. 그리고 뭐 세금 포탈, 이 탈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위장 전입과 논문 관련 이 5개에 대해서는 공약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 검증이 됐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위장 전입을 일단 시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사실은 중하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공약을 했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상 뭐 초반에 힘겨루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안에서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매 사안마다 사실은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들 일단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각이 구성이 돼야 빠르게 총리가 재청을 해서 내각이 구성돼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일단 사과를 했지만 예. 야당의 눈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대통령은 독선이다. 이게 자유한국당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지금 놓이게 된 셈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오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된 답변을 해놓았는데요. 잠깐 직접 한번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예. 일단 뭐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했어요. 낮은 자세로 이제 인정을 했고 이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국회 청문위원들께 좀 양해를 해달라. 뭐 이번 경우에는 좀 급히 이제 총리 임명 절차가 바로 9일에 사실 이제 대선이 치러졌고 10일에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검증 절차, 위장 전입을 사실 몰랐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예. 근데 하여튼 뭐 보니까요. 저 말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캠페인에서 얘기하던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현실에서. 예. 그건 분명한 거고. 예. 또 이제 보면은 과거 이제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제 비판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예.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5대 원칙을 이른바 5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정말 쓸사는 마땅치 않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 또 그 검증하다 보면 정말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봐서 이제 여야가 이제 공수 교대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럴 게 속으로 솔직히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예.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입장이 있을 거고요. 아마도 또 대선 패배로 이제 지리멸리를 했었는데 예. 이걸 계기로 해서 결집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예. 그러나 지금 워낙 다 알다시피 지금 국정 운영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니까 여야가 이제 뭔가 정치적 타협점을 좀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 원칙도 예. 다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예.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침 주말이니까 예. 주말 동안에 좀 물밑에서 그런 좀 접촉이 접점을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네. 좋겠는데 지금 그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어떤 흠결 이런 부분이 아니고 5대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위배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예. 그리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첫 인사 그것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서부터 어기느냐. 예. 거기다가 총리 후보자만이 아니고 현재 두 사람의 외교부 장관을 지금 맡게 되기로 지명이 된 강경화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 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먼저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밝혔죠.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조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사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과연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약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야당의 입장도 사실은 충분히 이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사안에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놓고 실갱이를 해서는 되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공약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여야 간에 정말 협치를 위한 상생의 이 협의를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여당이 여기서 강행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 된다면 협치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깨질 겁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깨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주말에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더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는 인준 과정까지 필요 없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당 야당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예. 정말 최후의 순간 과연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만일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주말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저는 펼쳐질 걸로 봅니다. 그럼 결국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했으니까요. 네. 만약 대통령 입장을 밝혔다면 그것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었는 데까지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예.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엔 조금 잘못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불이 조금 붙었을 때 물을 확 부어서 꺼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마 어떤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 또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돼서 이런 좀 양해해달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배제하다 보니까 네. 도저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서 예.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예. 근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 조금 어떤 야당의 어떤 격에도 맞지 않고 그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서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제 또 바로 또 나서서 사과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거의 오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순을 좀 잘못 밟지 않았나.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예. 야당을 찾아가서 예. 직접 각 야당마다, 왜냐하면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입장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그런 여러 가지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참모들과도 식사를 하고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야당 당사를 찾았으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 총리 후보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냐?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예. 기회에 일단 대통령의 사과까지 끌어내므로써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고 예. 야당에 뭔가 활로를 찾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요. 예. 결국 이것을 크게 풀 수 있는 것은 예. 초반에 이 협치와 탈권의 모습을 보여줬던 청와대가 사실은 여당과 잘 협의해서 예.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푸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전 정지 작업과 또 전격적으로 풀어내는 좀 정치 전략적인 접근도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와 함께 그것도 좀 정립을 좀 바로 좀 해야 될 게 말이죠. 5대 인사원칙 그게 이제 병역 문제, 부동산, 세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렇게 5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이 선거 기간 중에 그 제시했던 어떤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야 간에 좀 접점을 좀 찾아서 후속 그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자유한국당도 여당을 해봤고 예. 뭐 그 당시에 뭐 다 아시지만 여러 사람이 낙마했잖아요.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또 본인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야당이 비판했던 그만큼 그 국정 운영에 힘들었었는데 당신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좀 폭넓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5가지 정말 그 어떤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다 예. 보면 정말 국정 운영할 사람이 뽑기가 힘들다 하는 걸 인정한다면 예.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병역 면탈 이런 사안이 있다면 어떻게 공직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개 문제되는 것들은 위장 전입이거든요. 예. 근데 위장 전입을 상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조금 사안마다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권이 모여서 이런 점을 앞으로 또 어떤 점에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예. 어떤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을 조금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예. 뭐 그 기준을 뭐 명문화해서 글로 쓰긴 그렇지만 서로 정치적으로 좀 양해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이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나서 예. 현행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정권의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었고 또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각 장관들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했습니다. 현행 운영되는 이 정책 중에서도 꼭 갔으면 좋은 것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정말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그런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부 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역 장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수첩에만 적으면서 결국은 국정을 망치지 않았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 같이 품으면서 그런 좋은 제안도 같이 반영하고 결국은 국정이 대통합과 협치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5대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성, 병역 이 비리 같은 경우도 악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 위장 전입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투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자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그런 이 사안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낙마를 시켜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 최소한도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틀들,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고요. 그러나 매 사안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아마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합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것들은 예. 뭐 오늘 국무위원 오찬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앞으로 계속 아마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경청, 재계를 이제 대변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경청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어요. 어제 경청이 자료를 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는 요지의 자료를 냈는데 이게 이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청이 정부 정책을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건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그 경청에서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예.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충분히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예.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비정규직의 뭐 정규직화라든지 공공 일자리 넓히기라는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뭐 대안적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예.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실행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나 어떤 뭐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예.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민간 부문에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 예.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공공부문에 이제 집중돼 그럼요. 있는 거죠. 공공부문에 제한 국한된 얘기고 예. 그것도 이제 겨우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섣부른 비판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그건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예.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경총은 지금 실제로 어떤 그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서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 실물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 할 때 그때 얘기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 너무 지나친 빠른 그런 성급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총에서 내놓은 얘기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88%, 지난주보다도 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렇습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85%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경신한 데에서 오늘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거의 90%. 사실은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도리어 더 부담이 느껴질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역시 그것은 소통과 탈권이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 그리고 정책들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과거에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인 모습들을 사실상 거의 다 탈피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원탁 테이블에서 함께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예.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선 때 사실은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마저도 사실은 2배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 41%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지금은 88%의 국민이 지지한다.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반대 진영에 있던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사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초기에 사실은 너무 또 기고만장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문재인 대통령 워낙 겸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잘 해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에 저는 자칫하면은 오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나가야만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거품은 빠질 겁니다. 예.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좀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예. 뭐 개혁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예.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부자 몸 조심해야 한다 또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뭐 잘 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반사적 효과가 있는 것이 워낙 지난 정권이 불통, 투명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예. 다 뭐 공개하고 소통 잘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뭐 권위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뭐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개혁적인 조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적인 조치를 해나가야지 예. 과거의 잘못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예. 또 대통합 이런 차원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원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